영어 이렇게 배우면 안 되세요.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잘못된 믿음,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영어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기 더 힘들어지시는데요. 이걸 깨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신다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영어 학습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 특히 한국어 사고방식을 어떻게 깨부실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면 여러분 영어가 유창해질까요?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걸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어휘, 특히 어려운 고급 어휘를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많은 한국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고급 어휘를 많이 아세요. 어휘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분들이 이렇게 많은 어휘, 특히 고급 어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맞은 문맥에 잘 사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use와 util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사용하다는 의미긴 한데요. 이게 정확히 둘 다 같은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Can I use this pen?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조금 좀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고 싶어서 Can I utilize this pen? 이라고 했어요. 자, 물론 두 개 다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Can I utilize this pen? 이라고 했을 때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말의 의미도 전달이 돼요. 하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거죠.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utilize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다, 사용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 문맥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국어 버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이 음료수 마셔도 되나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음료 섭취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자, 느낌 어떠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 음료수를 섭취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저 이 음료수 마셔도 되나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좀 과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드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문맥에 맞게 아무리 쉬운 어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맞고 정확하게 맞는 문맥의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영어를 빨리 말하면 영어가 유창해 보일까요? 많은 한국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원어민들도 말을 빨리 하고 왠지 뭔가 말을 빨리 하면 영어를 빨리 말하면 굉장히 유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원어민의 말하는 속도가 저희가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너무 빠르니까 꼭 원어민처럼 저렇게 빨리 말을 해야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셔서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으셔서 말이 자연스럽게 빨리 나오시는 상태가 아니신데 그냥 말만 빨리 하시는 경우시라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여러분의 의사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말만 빨리 하시다 보면 혀도 꼬이시게 되시고 발음도 뭉그러지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 웅얼웅얼처럼 전달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속도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 스피킹 실력이 쌓아질수록 그 속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게 되세요. 왜냐면 여기서는 또 다른 핵심이 있는데요.
영어 원어민들이 빨리 말하는 게 그 강세 때문에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한국말은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음소 하나를 소리내면서 말을 하는데 영어는 강세가 들어가는 부위에만 강세를 주고 강세가 안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먹혀서 수수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I went 강세 들어가는 거에 I가 went에 먹힐게요. I went to the store. 이렇게 it was really crowded. 그럼 듣기에는 따다다 가니까 한순간에 쑥 지나갔네? 그래서 이런 오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학생분들도 자 문장 강세 살려서 잘 연습해가지고 녹화하셔서 보내주세요 하면 처음에 정말 다 거의 99% 저희 학생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속도만 빠른 거예요. I went to the store, it was really crowded. 이렇게요. 근데 이건 뭐예요? 강세를 지금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냥 느낌에 빨리 속도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유창함이란 여러분들의 속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속도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진정한 유창함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어민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영어가 유창한 걸까요? 사실 원어민 표현을 많이 아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적절한 상황에 정말 자연스럽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많이 알고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It's raining cats and do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저 영국 지금 15년 살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한두 번 아니 기억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유튜브에서 약간 이런 표현 나온다는 영상에서 본 것 같지 정말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민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원어민 표현이라고 해서 모든 원어민들이 그 표현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지각색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도 한국어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랑 내 친구랑 말하는 스타일이랑 우리 엄마 스타일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원어민 표현들을 자꾸 익히셔가지고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익혀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달 안에 원어민처럼 스피킹 가능합니다. 저 이거 실제로 유튜브 타이틀로 봤어요. 여러분, 단시간에 영어 마스터? 저 정말 진짜 그게 있다면 제가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진짜 전 재산을 들여서도 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왜 아직도 많은 한국 분들이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고민스럽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말을 정확하게 문장이 아니라 어쨌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귀가 트이고 입이 트여서 옹알이를 거치고 다 걸쳐서 걸리는 시간이 정말 빨리면 20개월, 2살, 2년 정도 걸려요. 2, 3년. 3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문제없이 뭐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의사소통이 어른들하고 될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아이를 보니까 옹알이를 걸쳐서 뜨문뜨문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정말 말을 빨리 하는 애들은 한 2살 되기 전에인 것 같고요. 보통은 2살, 2년이에요. 그런 아이들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그 전에 그만큼 노출되지 않은 어른들이 어떻게 2개월, 뭐 3개월, 6개월 만에 원어민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갖게 되는지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영어는
단시간에 마스터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원어민들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자, 저희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한국인 원어민이잖아요. 저희 실수 안 하나요? 하죠. 저 한국말 엄청 실수해요. 가끔 혀도 꼬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 뭐라고 하죠? 끝에 붙는 거, 뭐 가, 는, 은 이런 거 있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이런 것도 틀리게 말할 때가 있고, 문장 구조라고 하죠. 어순? 이것도 가끔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원래는 한국어 어순에 맞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 제가 이제 이건 절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실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순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의 원어민인데도 저도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영국인, 미국인, 원어민들 실수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영어에 대해 위축되고 원어민에 대한 뭔가를 굉장히 저 사람들은 완벽한 영어말을 구사할 거야 라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자꾸 갖고 계시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쟤네는 말도 너무 잘하고 막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쟤네는 실수 안 하지. 나만 이상해 보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남편하고 살고 이제 원어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실수 많이 해요.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요. 원어민들끼리도 서로 억양이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정말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까봐 더 막 긴장해서 주저주저해서 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거를 모두 버리셔야 되세요. 솔직히 영어는 실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필수예요. 왜냐면 이런 실수는 언어학습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를 자꾸 두려워서 더 움츠려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당연해. 왜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원어민들도 실수해 라는 생각으로 더 당당하게 실수에 자꾸 움츠려들지 마시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오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여러분의 공부법이 잘못돼서 오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공부법이 잘못돼서 이런 생각들이 든 게 절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해보셔도 자꾸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영어를 대하는 마인드셋,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잘못된 사고방식. 다시 말해 저희가 영어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잘못된 영어 마인드셋들이 쌓이면서 영어를 배우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되세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성인들이 영어를 배우기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존 모국어, 저희 한국어 사고방식을 깨야 하는 건데요. 이미 모국어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성인들에게 특히 언어 습득 방식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어릴 때는 언어를 필터 없이 받아들이지만 성인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꾸 저희의 모국어,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 바꾸면 성인도 아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들었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한국어와 매칭시키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어순과 리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들처럼 말이죠. 즉 기존의 모국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은 단순히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 훈련. 쉬운 단어로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하기. 어려운 단어를 쓰려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로 말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유치원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세요. 저희 한국어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저희에게 익숙한 어휘, 저희에게 맞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어민들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 표현, 내일은 저 표현, 막 다양한 표현들을 맨날 맨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주 사용하는 편한, 익숙한 표현들로 원어민들도 영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표현으로 뭔가 좀 이게 원어민 표현, 좀 고급진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쉬운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게 유치원 수준의 내 영어 실력이 낮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이 상황에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쉽고 익숙한 표현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중요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훈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기 연습. 빨리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줘야 하는 부분에 강세를 주고, 강세를 안 줘야 하는 부분에 강세를 안 주고, 그 다음에 쉬셔야 하는 부분에 적당한 타이밍에 쉬시면서 천천히 내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세요. 그게 속도를 빨리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듣고 말하기. 자, 이게 한국어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거에 정말 큰 핵심인데요. 한국인, 특히 성인분들이 영어를 학습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모국어가 장착되어 있는 저희 시스템에 영어를 접하게 되면 자꾸 저희 모국어, 한국어 시스템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 스피킹 똑같으세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영어를 딱 들으셨을 때 이제 단어 하나하나 매칭시키면서 한국어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번역을 해서 입력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스피킹도 일단 말하기 전에 한국 문장으로 먼저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단어 하나하나 맞는 어휘를 매칭시켜서 영어로 바꿔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걸리는 그 시간 차에서 더 버벅거리게 되시는 거고, 더 영어를 말하기가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영어 그대로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크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went to the stor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무의식적으로 나는 went 갔다 to the store 뭐뭐에 to the store the store 가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정말 상상을 하세요. 지우개로 머릿속에 이 한국 이거를 지우듯이 지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영어로만 I went to the store, I went to the store는 I went to the store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청크로 하나하나 단어를 따로따로 나누지 마시고 한 번에 I went to the store면 그걸로 쑥 받아들이고, 영어는 영어로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결국 영어 실력은 영어 공부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영어를 얼마나 빨리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 저희의 방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 마인드셋 훈련이 어떤 영어 공부법보다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훈련이에요. 단어, 문법, 발음, 어느 것보다도 이 영어 마인드셋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인드셋 훈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수강생이나 많은 분들께 얼마나 영어 마인드셋,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 훈련 방법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라도 꼭 직접 훈련해 보시고요. 꼭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정말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바이!